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무의 정석 제2편 사업자 선정의 정석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업자 선정의 정석은 제1부, 제2부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제1부인 본 강의에서는 사업자 선정 법령 체계, 공동주택 관리 법령 규정 내용,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내용 중 총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 사업자 선정 법령 체계입니다. 주택관리업자와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정규칙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의 구성은 총칙,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 강의에서는 업무 단위별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관리법은 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은 지침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입니다.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선정 관련 기준 등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 법령에서는 전자입찰 및 경쟁입찰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방식의 예외는 법령에서 위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경우입니다. 둘째,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요사항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쟁입찰 관련 중요사항은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딱찰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입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중요사항은 계약 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입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사업자에 대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새로운 입찰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법 제28조에서는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법 제10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공개를 누락하거나 지연 공개로 감사 지적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계약의 종류별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주체를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의 주체입니다. 이 규정에서 명시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공사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수선유지 등의 용역 및 공사와 주민공동시설 위탁, 물품의 구입 매각, 보험계약, 잡수입의 취득 등은 관리주체가 선정 및 집행의 주체입니다. 관리주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의 임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의 주체임을 국토교통부에서는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선정 관련 법령 조항에서 표기되고 있는 관리비 등은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 충당금, 하자보수보증금, 기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으로 법 제25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선정 주체를 위반하여 감사 지적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적격 문제 또는 권한과 책임의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선정 주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총칙 내용입니다. 지침 제2조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사업자 선정 시 본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약의 성격 또는 별도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계약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업체 선정, 하자소송을 위한 소송대리인 선정,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 및 성격상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잡수입을 사용하거나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인 경우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절차로 진행하는 외부 회계감사인 선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등의 임대의 경우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계약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지침의 총칙 부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침 제3조에서는 이용 가능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침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입찰의 방법입니다. 법에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원칙과 중요사항 결정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시 입찰 원칙과 중요사항 결정 방법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의 경우 입찰 및 수의계약 시 중요사항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함을 지침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입찰 및 수의계약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침 별표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의 종류는 일반 경쟁입찰, 제한 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이 있습니다. 각 입찰 종류에서 공통적인 요건은 입찰 참여자는 사업 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일반 경쟁입찰은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입니다. 제한 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입찰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금지하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실적과 기술 능력의 제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명 경쟁 입찰은 공동주택에서 사업자 선정 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침 별표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수의계약 대상, 계약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종류와 기준, 조건 등의 준수 및 이행 여부는 감사를 받는 경우 집중적인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대상 11개 계약 종류가 모두 중요하지만 감사 지적 사례가 많은 수의계약 종류 일부에 대해 강조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동일 목적 공사, 용역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제한 경쟁 입찰의 2회 이상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최초로 입찰에 붙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용역사업자의 재계약을 위한 사업 수행 실적 평가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경쟁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어서 지침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과 지명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고 제한 경쟁 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개찰 후 제출 서류 확인을 미흡하게 할 경우 유효한 입찰 성립 판단 오류로 인해 분쟁을 겪거나 감사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니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는 지침 제6조와 별표 3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찰 무효의 이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침 별표 3에서는 무효인 입찰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의 무효사항 중 먼저 5번 항목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참석을 의무화했으나 현장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 입찰서 및 제출 서류를 마감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입찰,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자, 본인이 아닌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에 해당합니다. 유의할 내용은 3번 항목의 제출 서류 중 적격심사제 평가 서류는 행정처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입찰 무효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입찰 무효 내용 6번에서 10번 항목을 확인하겠습니다.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입찰 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서 내용 중 중요 부분 오기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 내역서 또는 입찰서 입찰 가격과 산출 내역서 총계 금액 불일치, 산출 내역서 각 항목별 합산 금액이 총계 금액과 불일치인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없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모두 무효입니다. 각각의 입찰 무효 사유에 대한 상세 내용과 조건, 단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별표 3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찰 무효 사유 이외에 임의적인 사유로 입찰을 무효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낙찰의 방법입니다. 지침 제7조에 따르면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최고낙찰제가 있습니다. 낙찰 방법의 선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침에서는 예외적으로 입주민 투표로 낙찰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 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 시 동순위 처리 방법은 적격심사제인 경우 최고 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저 또는 최고 가격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최저 또는 최고 낙찰제의 경우 동일한 가격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지침 별표 7에서는 계약 대상물별로 입찰 방법, 낙찰 방법, 계약자를 명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계약 대상물은 공동주택 위탁관리,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전기안전관리 계약입니다. 기타 공사 및 용역의 경우 관리 주체가 계약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주체를 지침 내용과 다르게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계약 관련 분쟁 시 당사자, 적격 문제, 책임과 권한의 오용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침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서 제출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상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 선정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입찰서 및 서류 제출은 입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적격심사 서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고 입찰 공고문에 명시한 경우 서면으로 추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17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개찰일 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진행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서 등 제출 서류는 교환,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관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서의 개찰과 관련한 지침 제9조 내용입니다. 개찰은 입찰 공고문에서 명시한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개찰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변경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찰 시 이해관계인 참석 의무와 관련 조항은 2024년 4월 11일 삭제되었습니다. 지침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낙찰자 선정은 개찰, 제출서류 검토, 입찰의 성립 유무 판단, 유효 입찰 중에서 낙찰자 선정 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추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제11조에서는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 주체는 관리 주체입니다. 수의 계약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의 사유 공개와 관련한 유의사항입니다. 지침 별표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의 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수의 계약 또는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공개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불명확하고 불분명하게 표기하는 경우 지침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동별 게시판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유사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지침 제12조에 따르면 입찰 미성립 및 낙찰 무효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최초 입찰에 붙인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 제한 요건 완화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침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적격심사제 운영 기준입니다. 평가 주체 구성은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평가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 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평가 주체는 관리 주체와 관리 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 이외에 1명 이상의 입주자 등이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찰 참여 시 관리사무소장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하여야 합니다. 평가위원을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으로만 구성하거나 관리 주체가 계약자인 공사, 용역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평가 주체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모두 지침의 위반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평가는 5인 이상이 참여한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격심사, 평가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 등의 열람에 응하여야 합니다. 표준평가표는 지침 별표 4, 5, 6호에서 예시하고 있으며 지침 별표에서 정한 평가표와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선정의 정석 제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이므로 실무에 적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최근 법령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의 내용을 포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관련 책자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사업자 선정의 정석 제2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